안녕하세요. 조희정 변호사입니다. 지금 저희가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허용해줘라 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 2022년 6월 16일자 판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잘못했어도 이혼할 수 있다. 자, 이런 얘기 들으면 분노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판결을 하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갑자기 나온 판결은 아니에요. 지난 한 10년 정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대법원이 유책주의에서 서서히 파탄주의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왜 이래? 왜 국가가 이거 바람피고 잘못한 배우자들을 이혼을 시켜주는 거야? 라고 화가 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가 변해서 그래요. 단적인 예로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만 해도요. 연예인이 아니면 어디 TV에 나와가지고 나 이혼했어 이런 거 까는 거 굉장히 부끄러워했죠. 연예인들도 굉장히 창피해하면서 사실은 제가 이혼을 했는데요. 이렇게 까고 그랬는데 요즘 TV를 보면 저도 사실 되게 적응이 안 되는데요. 요즘 제일 인기 있는 예능이 뭐예요? 이혼한 남녀가 새로운 상대를 찾는 거. 이게 제일 인기 있는 예능이고 또 이혼한 부부들이 나와서 새로 만나보고 그래가 왜 이혼을 하게 됐지? 뭐 이런 것도 낱낱이 다 얘기하고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혼에 대한 사회의 생각 거부감의 정도 이게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대법원은 이런 사회적인 변화를 반영해서 파탄주의로 가고 있다고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지나간 역사를 볼까요? 사실은 제일 획기적인 계기는 2015년에 나왔어요. 2015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 간통죄가 더 이상 형사범죄가 아니게 됐어요. 이 변화와 함께 대법원이 이혼 사건에서 유책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판결을 냈습니다. 그게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해가지고 대법관 전원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토론을 한 끝에 다수결로 유책주의도 이제 예외가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판례를 냈는데 그 판례에서 유책주의 예외를 3가지로 들어섰습니다. 자, 요거 잠깐 보고 갈게요. 첫 번째,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 이혼의 염려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월의 경과에 따라서 혼인 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았던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경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판결 나온 다음에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가 예외 사유다 이래가지고 막 받아들여졌느냐? 제가 해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굉장히 어려웠어요.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에서 이혼 판결을 받아본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뭐 별거 기간 10년 넘고 이랬는데도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자, 그랬었는데 2020년에 대법원이 파탄주의에 관한 연구 영역을 발주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즉 파탄주의가 맞냐 유책주의가 맞냐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니까 따로 이 대학 교수님을 섭외를 해가지고 그분한테 연구 영역을 줬다. 자, 이런 보도가 나왔었고 그 연구 영역이 2021년 6월에 나올 것이다 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즉 이 연구 영역의 결과가 저는 결국 2022년 6월 16일에 있었던 그 판결에 반영된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실제로 문제가 되는 당사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그거 말씀드리는데 이걸 2개로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내가 당하는 입장,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지금 당하고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당할 수도 있겠다. 자,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난 잘못 없어. 그러니까 이혼 안 해. 라고 버티면요. 법이 내 편을 들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어리다. 이렇게 되면 거의 100%. 그리고 나한테 경제적 능력이 없다. 그러면 거의 200% 법원은 내 편을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법정에 나가서 말로 전 이혼 안 해요. 가정을 지킬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실제로는 누구 좋으라고 이혼해주니? 난 너 잘 되는 꼴은 못 봐. 자, 이런 태도를 그래도 지금까지는 법원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주목을 안 했거든요. 하지만 6월 16일에 나왔던 그 판결을 보면 혼인 계속 의사가
행동에도 나타나는지를 본다. 아까 그 사건에서도 보면은요, 피고가 자물쇠를 받고 왔는데 열쇠를 안 줘버렸어요. 그리고 딸이 보고 싶다고 했는데 네가 집에 돌아오지 않은 이상 절대 안 보여줘 하면서 딸을 안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혼 소송 과정에서 가정법원에서 부부 상담을 좀 해보면 어때? 그런데 전 부부 상담 안 해요.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무슨 부부 상담을 해요? 자, 이런 태도를 표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법원의 지지를 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 입장에 계시는 분들, 유책 배우자로서 이혼을 청구를 해야 될 입장에 있다라고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꼭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같은 입장에 계시는 분들한테 꼭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집은 나와도 생활비는 주세요. 양육비는 꼭 주세요. 양육비 안 주면 법원이 미워해서 절대 이혼이 안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그 판결에서 바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이 원고가요, 집 나온 지 7년이 넘었는데도 꼬박꼬박 양육비를 주고, 심지어 그 딸과 아내가 살고 있는 집에 담보대출 이자도 계속해서 냈었습니다. 자, 이렇게 비록 나는 이혼을 원하지만 제가 의무는 다할게요. 이런 태도를 보여야 법원의 지지를 받을 수가 있다. 라는 점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법원이 제 생각에는 파탄주의로 좀 더 나가더라도 그 점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대법원 판결 6월 16일자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제 이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 그 2심 법원한테 네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판단해봐 하면서 2심 법원을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인천가정법원이 이 항소심 사건 법원인데요. 조만간에 이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이 판결이 어떻게 나는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가 판결 나면 가능하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어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안녕. 오늘 내용 마음에 드셨어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